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 토지 박사입니다. 본 영상은 금년 8월 5일부터 오는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법 명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만, 본 영상에서는 편의상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먼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정의 및 추진 배경, 두 번째, 시행기간, 적용 범위 등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절차 등 등기 신청 방법 및 절차, 네 번째, 자격보증인 보수 및 벌칙, 다섯 번째, 2006년 시행 당시와 대비해 달라진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끝으로 참고사항 및 당부 말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정의 및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관계가 변동되었으나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한 토지 및 건물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을 말합니다. 다음 추진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실제 부동산 소유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세월이 많이 흘러 권리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되어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 권리관계가 불일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과 부합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78년 최초로 특별법을 시행한 이래 10여 년의 주기를 두고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법을 시행하여 많은 미등기 소유자들을 구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 알았다 하더라도 해태를 하여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특별법 시행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2006년 시행한 이래 14년 만에 금년도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2022년 8월 4일까지 개념은 관할 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날짜이므로 등기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 범위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아무 땅이나 건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인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적용 지역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 시지역의 경우는 농지와 임야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시지역의 대지나 건축물은 해당이 안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은 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수복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등기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자격 보증인 1명을 반드시 포함한 시구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관청이 보증사실 진위 여부 확인 조사 과정을 거쳐서 확인서를 발급하면 이를 근거로 해서 신청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마무리되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 절차는 신청인은 먼저 보증서 서식을 교부받아서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일반 보증인 가구를 개별 방문해서 보증서 서식에 직접 4명의 날인을 일일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자격 보증인이 일반 보증인들이 보증서 날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발급대장에 등재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증인 명단은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또 전화로 문의를 하여도 되겠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보증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관내에 계신 자격 보증인에게 교부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단 상기보증 절차는 지자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확인서 발급 절차는 상기보증 절차를 거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신청인이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을 하면은 소관청에서는 보증 여부 사실 확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간 지자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아울러서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 및 이의 신청 조사를 실시한 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소관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확인서 발급 신청 시에 첨부하는 서류는 반드시 5명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면 등기소 등에서 발급한 미등기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첫째,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둘째,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셋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상의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및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 설정자, 네 번째, 이의 신청인이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 다섯 번째, 이의 신청인이 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마지막으로 기타 해당 부동산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신설된 자격 보증인 보수 및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격 보증인 보수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보수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무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 보증인 간 약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최고 기준은 45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최저 기준은 따로 정함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없게 된 경우 보수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 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신청인의 규칙 사유, 즉 신청인의 요청이나 사정 등으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약정한 보수의 60% 범위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격 보증인과 보수 약정 시에 보증 업무가 중단될 경우에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반환 비율을 분명히 해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예전에 없던 보증인 보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일부 시청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신청이나 보수 상한은 국회에서 입법 시 명문화된 사항으로 자격 보증인이 임의로 결정한 금액이 아님을 참고하시고 당사자 간 보수 약정 시 최소 비용으로 수행토록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벌칙을 알아보면은 먼저 신청인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인이 중대한 과실로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으로 이번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타 법률, 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합니다만 이 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미등기자에게는 부동산 평가액, 예컨대 면적에다가 공시가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을 신청하는 순간 자신이 장기 미등기자, 이를테면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벌칙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나 병과할 수 없으므로 금액이 큰 과징금만 부과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시행되었던 특별법과 달라진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증인이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인 1명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보증인 제도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 제도가 신설되어서 최고 45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규책 사유로 보증 업무를 중단할 경우 자격 보증인은 약정 보수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이 법으로 등기 완료 시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참고사항 및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참고로 알아두실 사항은 보증서에 보증한 자격 보증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셀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서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추가로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증인 날인을 받는 방법을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사전 보증인과 연락을 한 후 직접 방문을 하여 설명을 하고 일일이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이때 가급적 신분이 있는 분을 대동하시거나 받기 쉬운 분 또는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부터 먼저 보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시행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격 보증인 제도가 신설되어 일정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예전과 달리 등기 신청 시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이해관계인이 동의가 관건임을 명심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전에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서 이번 신청건이 특별조치법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보증보수에 대해서도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소유자들이 간편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기한 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혹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